네, 트로피칼 사운드입니다.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설치한 다음에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객님이 설치한 다음에 그냥 이제 편하게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업체를 여러 번 방문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이제 특이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고객님한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사용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 영상을 찍어서 만약에 이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한번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올인원에서 가장 문의 많이 주시는 기능들, 그러니까 설치하고 나서 테스트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유심을 넣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이쪽에 보면은 유심 트레이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안드로이드 올인원마다 이렇게 트레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체에 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마다 다른데 대부분은 이렇게 트레이가 있고 저희는 글로우 박스나 그 조수석 왼쪽 바닥 벽 쪽에 그쪽에 위치시켜 주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심 그 마운트가 있어요. SKT, KT, U+에서 유심을 발급받을 때 보통 나노 심 카드를 발급받거든요. 그게 여기 이제 유심 트레이는 대부분 마이크로 심 카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노 심 카드에 발급받으시면 여기 이렇게 마운트를 넣어서 이쪽에다가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운트가 있고 인터넷에서 1,000원, 2,000원,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판매하더라고요. 이거를 여는 방법은 일단 슬라이드를 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한번 하면 이렇게 열려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가로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지금 얘를 지금 닫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하면은 딸깍하고 열립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은 닫히는 상태겠죠. 반대로 다시 한번 하면 네, 지금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고 얘를 딸깍하면 열립니다. 이 열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열리게 돼요. 얘가 이런 식으로 열리거든요. 열리면 이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유심도 보면 유심도 여기 보여주면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에 모서리가 한쪽이 깎여 있죠. 여기 유심 트레이도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에 요쪽 모서리가 깎여져 있습니다. 네. 깎여져 있는 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딱 맞아요. 그 상태에서 얘를 닫습니다. 닫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닫고 끝내면 안 되고 이렇게 넣고 닫고 왼쪽으로 다시 슬라이드를 한번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딸깍하면은 얘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얘도 닫으시면 끝이고요. 이 상태에서 올인원에서 재부팅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 뭐 빨리 연결되는 경우는 넣기만 하셔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4G, LTE 인터넷 사용할 수 있습니다. 5G는 안 되고 4G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으로는 SKT랑 KT U+에서 요청하는 정보들이 살짝 달라요. 공통된 정보는 IMEI라는 번호가 있는데 그거를 일단은 보여줘야 되고요. 그거 말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기기명을 뭐로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오픈 모델이다 아니면 뭐 디폴트 값으로 해줘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외산기기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것도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드로이드 올인원 유심카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심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통신사에서 스마트폰용 데이터 나눠쓰기 유심칩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통신사에 방문하실 때에는 대리점이 아닌 직영점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직영점에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직영점에 방문하시기 전에 사전 연락을 통해 데이터 나눠쓰기용 유심의 재고가 있는지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통신사별 방문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통신사로부터 나노심 카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나노심 카드를 알맞은 사이즈의 마운트에 삽입한 다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운트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제품을 찾아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올인원을 설치했는데 GPS를 안테나 위치가 조금 이상해서 아니면은 금속선 팅팅이 있거나 아니면 실내 전파 방해가 좀 많이 심해서 GPS가 안 잡히는 경우에는 내비를 켰을 때 지도가 뱅글뱅글 돕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GPS 테스트는 GPS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여기 GPS 테스트라고 있죠. 네, 요거를 이제 켜주시면 GPS가 수신율이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얘가 GPS가 안 잡히면 여기가 다 빨간색이거나 아예 안 잡히는데 녹색 나오고 뭐 노란색 나오고, 이게 평균 수신율인데 지금 보면은 뭐 42, 28, 29, 42, 42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평균 값은 한 3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평균 값이 한 27에서 28 이상이면은 충분히 잘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GPS 문제가 없으면 인터넷을 켜도 내비게이션 뭐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 지도를 켜도 지도가 뱅글뱅글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GPS 수신율이 높아야 된다. 수신 평균은 27에서 28 이상 되어야 한다 이고요.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설치했는데 GPS 수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제방사로 해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속선 틴팅 또는 이제 그 뭐 어떠한 특별한 기능으로 인해서 그 GPS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벤틀리나 마이바흐나 7 시리즈, 그러니까 좀 플래그십 라인들에서 조금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방사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쇼츠로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실 때 마이크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이크 위치도 중요하고, 이게 이제 설치가 여러 가지 올인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 BMW F16 X6 차량 얘는 이제 마이크가 개별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순정, 여기 차량 장치 관리자 들어가면 순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순정을 가보면 여기 블루투스가 있고, 블루투스가 있어서 순정 블루투스 연결하시면 전화통화 그냥 순정으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순정 오디오를 대체하는 올인원이 들어가면 그러면 마이크 설치가 필요하고요. 마이크 설치를 해야 된다면 천장 위쪽으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통 이제 마이크가 제가 말하는 목소리를 상대방한테 전달해주는 목적인데, 운전석에 앉아서 얘기를 할 때 이 목소리가 좀 위로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작업하기 편하게 하는 거는 보통 이쪽에 뭐 이쪽에다가 마이크를 부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 위에 마이크를 위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A필러 위에서부터 뭐 센터 중앙까지 여기 어느 부분이든 상관없어요. 요 위쪽에다가 마이크를 부착하면 대부분 상대방한테 목소리 전달이 잘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를 꼭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면 이쪽에 위쪽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전화 통화 잘 됩니다. 또 이제 다른 중요한 사항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영상 시청을 할 때 보면 싱크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영상을 틀었을 때 소리가 한 0.5초에서 1초 정도 늦게 나오는 거죠. 화면이 먼저 나오고 사람이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0.5초에서 1초 정도 늦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순정 오디오에 옥스가 없는 경우 USB to 옥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싱크 밀림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뭐 DSP 앰프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싱크 밀림 없게끔 깔끔하게 작업이 되는데, 그것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BMW 차량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사용할 때 안드로이드 올인원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옥스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옥스로 선택하면 여기서 노래를 틀었을 때 메인 오디오에 옥스로 가고 스피커로 보내주는 건데, 여기서 이 과정에서 노이즈가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량마다 다른데 옥스 라인이 개조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차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디오 자체적으로도 노이즈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올인원이 좀 특이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커넥터가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으로 해결이 당연히 가능한데요. 이거를 이제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소리를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노이즈가 심해라고 다시 한번 AS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BMW X6 같은 경우는 어라운드 뷰가 있고 후방 카메라가 순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걸 이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진 넣으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뜨고, 아니면 한번 누르면 어라운드 뷰도 뜨고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순정 후방 카메라가 없거나 또는 순정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가 있는데 화질이 별로라서 새롭게 바꾸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후진 넣었을 때 넓은 화면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이제 뭐 비용 추가는 있는데 차량마다 좀 달라요.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잘 전환되는지, 그리고 화질은 좋은지, 그리고 애프터마켓용을 설치했다면 애프터마켓용 후방 카메라에 싱크가 맞는지, 뭐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인터넷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인터넷 연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심 트레이에다가 유심을 넣어서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쓰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핫스팟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플 중에서 여기 모바일 핫스팟이라고 있습니다. 모바일 핫스팟. 네. 모바일 핫스팟 키면 인터넷을 여기 쏘게 되는데요. 얘가 인터넷을 쏘면 여기 화면을 내려보면 요 와이파이가 있고, 와이파이를 꾹 눌러보면 와이파이가 지금 꺼져 있죠. 그래서 와이파이를 키면 이렇게 좀 기다리면은 제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연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연결을 하면 인터넷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설치하신 다음에 와이파이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유심을 바로 넣었다고 하면 와이파이는 연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되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영상 시청도 다 가능하겠죠. 일단은 이 인터넷 연결한 다음에 유튜브 틀어보면 뭐 뉴스 같은 거 틀어볼 수 있겠죠. 눌러서 보면 탈세 논란이 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서 목소리 가까이 보면은 이 싱크 밀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부동산 유튜버까지 채널 16곳이 네, 이렇게 이제 싱크 밀림도 잘 맞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 테스트를 여러 가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고객님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한 다음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올인원마다 사실 이제 조금씩 적용되는 게 달라요. 얘는 이 시스템은 순정 오디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옥스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순정 어라운드 뷰나 순정 후방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순정 오디오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대체되는 올인원이 장착된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또 이제 세팅해 줘야 될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유심 넣는 방법. 그래서 유심을 잘 넣으셔야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연결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도 보면은 재부팅이 있어요. 재부팅을 해주면 그 유심을 연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후방 카메라 전환. 후방 카메라를 전환했을 때 순정 후방 카메라면 화면 전환이 잘 되는지, 애프터마켓용이라면 노이즈는 없는지,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마이크는 새롭게 설치해야 된다면 천장 위쪽으로 꼭 설치를 해줘야 되고, 통화 테스트까지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영상을 시청할 때 뭐 싱크 밀림이나 노이즈가 있는지. 싱크 밀림은 영상에 비해 소리가 늦게 나오는 건데, 그거는 뭐 벤츠의 USB to AUX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 그때 이제 싱크 밀림 발생하게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DSP 앰프나 다른 옥스 생성 방법을 써줘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다 해서 애초에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고요. 이제 GPS 수신율. GPS는 어플리케이션에서 GPS 테스트를 눌러봤을 때 평균값이 28 이상 정도 나오면 되고, 만약에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GPS 위치를 바꿔보거나 아니면 재방사를 설치해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알아야 될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량에 따라서 작업하는 그 과정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탈거해야 되는 부분도 달라지고요. 메인 오디오가 여기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조수석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글로우박스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차마다 탈거하는 부분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도 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설치한 다음에 기기 보증 1년 정도 해드리고요. 뭔가 제가 더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